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간은 누구나 요괴가 될 수 있다. 가장 힘든 순간. 힘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순간. 고통스럽다 못해 절망스러운 순간. 절망스럽다 못해 분노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아닌 요괴로 진화하게 된다. 요괴는 감정이 파괴된 인간. 인간의 잠재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상태이지만 한 가지 감정밖에는 가지지 못한다. 한 가지 감정이란 쾌락. 쾌락은 인간을 찢게 만들고 그로 인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며 그 행동을 반복시킨다. 그리고 요괴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일본의 미친 과학자가 내세운 가설 중 한 섬의 전설 중에는 바다요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50년에 한 번씩 어여쁜 처녀 하나를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요괴 신이 섬을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이다. 축제가 한창인 섬의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던 밤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밝은 횃불 쪽으로 향해 있었다. 링을 연상시키는 사각형의 모서리에는 횃불이, 그 안에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마음은 충분히 들떠 있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륙에서 불리는 왕의 비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소녀를 향해 짖는 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모조리 죽었다. 소녀가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넘어졌다. 집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죽었다. 소녀는 자신이 이 섬의 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었다. 소녀는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황색 천을 두르고 소녀는 유연하게 손을 뻗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우아한 백조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의 축제는 화려한 소녀의 춤으로 열기가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소녀의 춤을 보며 반복적으로 키요미를 외쳤다. 소녀의 이름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두 팔을 높이 들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솟아올랐다. 축제가 끝나고 키요미는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았다. 단지 쓴 미소로 소녀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를 따라 소녀는 절벽으로 왔다. 절벽 끝에는 나무로 못을 박아 만든 십자가와 근육질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결박당했다. 손목을 밧줄과 철사줄로 단단히 묶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소녀도 두 팔을 뻗은 채 눈을 멀뚱멀뚱히 떴다. 이봐요. 난 신이라고요. 좀 살살 다룰 순 없나요? 그냥 죽여버릴까 보다. 평소에 이런 협박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지만 이 청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아무 말이 없던 할머니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소녀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넌 이 섬의 재물이다. 바다요괴 신님이 너를 잡아먹으실 거야. 이 섬을 살려주는 대신에 건 조건이지. 뭐라고요? 소녀는 잠시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장난치지 마요. 난 키요미라고요. 신이란 말이야. 할머니는 느긋하게 말했다. 키요미란 요괴에게 바치는 아이라는 뜻이란다. 매섭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멈추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도 곧 멈추었다. 키요미는 울부짖었다.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년 중 하나가 낫을 높이 치켜 올렸다. 그리고 키요미를 향해 내려찍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섬을 울렸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키요미의 시체가 아닌 낫을 든 청년의 찢어진 몸뚱아리였다.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바다요괴 신이 섬을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은 청년들에게 키요미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상발령을 내리게 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키요미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음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 놀라운 것은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청년을 물어뜯었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바다요괴 신을 죽인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진짜 신으로 추앙하겠지.
내가 바다요 귀신을 죽이겠어. 그러고는 급히 사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송곳니가 길게 턱까지 내려왔고 온몸이 강철보다 딱딱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 위에 커다란 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요괴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다시 섬은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기요미는 사당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당 앞에 서 있는 친구 미영을 보았다. 그리곤 도움을 요청했다. 미영아, 나 좀 도와줘. 할머니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그녀를 본 미영은 비명을 질렀다. 기요미는 미영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미영은 기겁했다. 낡은 칼과 활을 든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그녀의 앞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키요미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야. 난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키요미의 눈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요괴의 울부짖음으로 들렸기 때문이리라. 시간이 자정을 향해 치닫을 무렵 한 사람이 키요미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날카로운 독침이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매섭게 다가왔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화살은 바위에 달걀을 던진 것처럼 부러지고 말았다. 키요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정신없이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토막난 몸뚱이들이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리며 나뒹굴었다. 사당 앞이 피바다로 변해버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키요미는 정신을 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미영만이 그녀의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키요미가 다가가자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소변이 흘러내렸다. 미영아, 나 키요미야. 너의 절친한 친구 키요미라고. 키요미는 미영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 순간 미영의 어깨는 산산이 부서지고 머리가 뽑혀 바닥으로 나뒹굴어졌다. 자정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키요미는 자정이 되기까지 사당 앞에서 바다요 귀신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이 등 뒤에 따가운 감촉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가 돌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 이 망할 년. 내년이 순순히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 그 꼴이 된 거 아니냐. 키요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온몸이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다요 귀신을 죽이는 모습을 할머니에게 보여준 뒤 할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바로 죽이지는 않았다. 자정이 훨씬 지났을 시점인데도 사당은 멀쩡했다. 바다요 귀신은커녕 섬은 고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씩씩거리며 돌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서둘러 사당의 문을 부셨다. 하지만 사당 안에는 바다요 귀신의 그림만이 한 채 그려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바다요 귀신이란 없었군요.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이었군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바다요 귀신이면 살아있다고.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마을 사람들도 바다요 귀신임을 보았다고. 살아있어. 할머니는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충격을 받은 듯 쓰러졌다. 키요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나약한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가상의 피조물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줄은. 두 번째 이야기, 군대 탄약고.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 일어났던 탄약고 사건입니다. 새벽 2시 반쯤에 탄약고 초소의 초병 두 사람이 각기 한 발씩 공포탄을 발포해서 부대가 뒤집어졌던 사건이었죠. 제가 근무한 부대의 탄약고 초소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소 옆에 위치한 통신창고에서 자물쇠를 잠궈뒀는데도 한밤중에 난데없이 와장창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비오는 날만 되면 빗소리에 섞여 따닥따닥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초소 바닥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모사단 포병 독립중대 소속으로 당시 제대를 2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저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고 그날 외출했다 돌아온 관측장교 한 분이
사오신 치킨을 나눠 먹은 뒤 꾸벅거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초병교대 시간이었던 탓에 근무교대자들이 행정반에 들어와 총기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전기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깬 저는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무전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괴한 2명이 초소 아래에서 초소 바닥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당직사관은 곧바로 부대 비상 사이렌을 울렸고 과수자 상황을 전파하던 도중 갑자기 초소 쪽에서 몇 초 간격으로 2발의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자다 깬 중대원 수십 명이 진압봉을 들고 초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초소에는 사방에 총을 겨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초병 2명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초소 주위를 수색하는 한편 초병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둘 다 정신을 놓아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무교대 10분을 앞두고 철수할 기대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초소업도로 멀리서 사람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자라고 짐작한 초병들은 초소 창문을 열고 암구어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간쯤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너덜너덜한 거적대기를 걸친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둔기로 보이는 짧은 막대마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초병들은 행정반에 즉시 무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 초소 바로 앞까지 달려온 괴한은 암구어를 무시하더니 갑자기 둘로 나뉘어서 초소 좌우측 아래로 뛰어들어 오더랍니다.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초병들은 총을 고쳐 잡고 확인을 위해 초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괴한이 초소 바닥을 사방에서 마구 두드렸고 고함에 가까운 암구어를 외쳐도 어떤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바닥만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기 위해 사수가 한 발, 부사수가 한 발씩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두드림이 멈췄고 곧이어 중대원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중대원이 한밤중에 온 부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대장까지 찾아와 보다 자세히 수색을 했지만 초소 바닥에서 약간 긁힌 자국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공포탄 2발이 격발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 사건은 멧돼지에 의한 오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부대에 철조망을 보수하고 멧돼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초병들은 그것은 분명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초병들은 그 후 탄약고 초소 근무를 한사코 거부하여 끝내 탄약고 초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짜 멧돼지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